내가 다 했어? 네, 다 하셔가지고 만만하게 안 보여. 어떤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누군가가 침범했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면 옥당으로 따라와. 이런 일들이 사실 회사에 없었으면 좋겠는데 가끔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제가 이 입장이었어도 되게 속상할 것 같아요. 한방 먹여야지. 열받잖아. 어떻게 한다면 얘기 코치님 같은 경우는 딱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? 방법이 있죠. 저 같은 경우는 화를 내는 건 저다운 일이 아니고 또 제 얼굴을 깎아먹는 일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면 다시 메일을 써요, 제가.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말 고맙다. 일단 그 동료가 보낸 메일에 대해서 동의를 해준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내가 짚었던 어떤 순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참 누가 참 도움이 됐었다 라든지 해서 조금 우아한 방식으로 실제 내가 같이 그 프로젝트를 리드해 왔다라는 걸 보여주는 편입니다. 좋죠.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. 근데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짚어야 되는 것이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조직적으로 허용되는 조직이냐, 이게 오픈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을 적극 장려하는 하면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고, 근데 상사들이 그렇게 하는 걸 약간 좀 질투나 시기심으로 만약에 보는 그런 상사라면 조금 주의를 해야 돼요. 이것도 회사 분위기를 약간 분위기 봐야 된다. 그렇죠. 네. 그리고 이제 그 이메일을 만약에 내가 좀 짚어줄 때 동료가 먼저 짚었던 내용에서 틀린 거를 내가 조금 이렇게 보완해주는 쪽 네, 그런 그렇죠. 말씀이시잖아요. 네. 그런 부분에서 레슨런이 있을 만한 내용이 있으면 저는 써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. 네네. 상사가 볼 때 얘들 둘이 뭐지? 경쟁하는 건가? 이렇게 미칠 위험은 없는지 한번 점검하고 하면 좋겠다. 이제 이런 메일 받으면 화나잖아요. 근데 주로 저녁에 메일을 쓰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 화날 때 쓰더라도 일어나서 다시 한번 꼭 본 다음에 보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이런 경험이 이 사람한테 처음이었느냐. 근데 다른 동료랑 일을 할 때 이런 경험을 하는 게 처음이었다 그러면 동료가 뭔가 좀 미숙하거나 좀 정말 좀 이기적이거나 그런 사람일 수였겠죠. 그런데 내가 일을 하면서 반복해서 이런 일이 자주 노출된다. 이러면 동료 문제를 짚기 전에 내 처신은 무슨 좀 보완할 게 없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.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전 말씀 들으면서 드는 의문이 그럼 이 동료하고 또는 다른 사람들하고 또 앞으로 일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경우를 당하지 않을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해지거든요. 이거 그렇지 않아요? 보통 이제 동료가 그렇게 처신할 때는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안다면 그렇게 하지 않죠.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. 근데 어떻게 알려주지 이거를?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처음이냐 아니냐는 문제인데 처음이라면 네. 내가 그렇게 아무 생각 없구나 만만한 사람은 아니야 라는 걸 어필을 해야 되지만 내가 반복해서 노출됐다 그러면 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좀 만만하게 보는 모습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. 그럼 뭐가 만만하게 보였을까? 이제 이거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?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직에서 보통 이렇게 일을 해보면 만만하게 취급당하는 동료나 후배들을 본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있죠. 어떤 행동들을 할 때 주변에서 만만하게 취급당하는가, 배우는 것도 받는가 이런 걸 한번 짚어봐드리면 이거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. 자기 성찰이 많이 필요한 거네요. 제가 보기에는 반복일 때는 항상 내 입장에서도 일회용이면 상대의 이슈 요청하는 게 있죠. 반복이라면 내 이슈 없다고 할 수 없다. 뭐가 만만하게 보이는 걸까요? 너무 표현을 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. 네. 반응이 없는 사람. 그쵸. 자기 주장을 안 하면 네. 딴 사람이 주장하지 않는 걸 살펴줘야 될 필요가 별로 없다고 생각. 모르잖아요. 모르죠. 그 다음에 딴 사람이 모두 다 나를 친절하게 대해줄 이유가
있을까요? 나도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친절하지 않은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 당연히 상대방이 나도 배려하고 친절해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것 같은데 네. 직장생활 그렇게 한가롭지가 않아 좀 다 챙겨줄 수가 없어. 없잖아 그죠? 없어. 네. 그러니까 이제 동료가 나를 챙길 수밖에 없게 하는 이제 일종의 방책, 방약이 뭘까? 이제 웃구집 얘기한 것처럼 자기 표현을 좀 해라. 네. 상대방이 나한테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자극을 줬을 때 내 거에 대한 반응을 보여줘야지 된다고 생각해요. 참고 받아들이면 그래도 되는 사람으로 오해를 해버리는. 주연님은 어떻게 해요? 근데 저는 네. 공격적인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어떤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누군가가 침범했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면 말을 해요. 이거는 나의 영역이고 내가 하려고 했던 건데 우리가 합의한 게 있는데 뭐 그거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잘났어. 네. 자기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하라는 얘기랑 같은 그렇죠. 맥락이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딱히 이게 이제 그 내용적으로 짚기는 이제 어려운데 기분이 그래. 뭔가 그런 경우에는 내 기분을 얘기하면 되는 거죠. 묘하게 내가 좀 뭔가 배려받지 못한 느낌이 들어서 약간 언짢다는 얘기하는 거 그건 할 수 있는 얘기 아닐까. 어쨌든 자극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해야지 나란 존재가 어쨌든 그 상대방한테 인식되어진다.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. 제가 생각을 해봐도 이건 굳이 회사 생활뿐만 아니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. 야, 말을 해야 알지 라고 하잖아요. 그렇죠. 네.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데 마치 제가 이 일을 한 것처럼 되었어요. 근데 알고 보니까 제 동료는 이 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. 아, 얘기를 안 하는 근데 말을 못했어. 연말쯤 돼가지고 커피를 마시자고 요청을 하더라고요, 동료가. 그래서 한 1시간 반 정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. 리액션이 어쩌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이 동료 입장에서 저한테 쌓인 게 많고 전 전혀 몰랐는데 얘기를 안 해가지고 어쨌든 소통이 무조건 필요하다라는 그러네. 생각이 듭니다.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처음에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야 될 대상인가? 복수해야 될 응징해야지. 대상인가? 응징해야 될 대상인가?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얘기를 좀 나누면서 좀 정리가 되는 것은 관리할 일이구나. 복수나 이것도, 응징의 네. 대상이라기보다는 관리할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정리가 되고요. 이게 좀 똑똑하게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이기적으로 일을 할 것인가의 프레임으로 봐야 될 것 같다. 동료가 똑똑하게 지금 일을 한 건지 이기적으로 한 건지 네. 이 프레임도 우리가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되겠다. 네. 똑똑하게 일하면 우리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다 하여 이기적이다. 이렇게 프레임을 씌울 수는 없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오늘도 이렇게 사연 살펴봤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이 영상이 좋으시다면 구독 좋아요. 많이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사연도 잊지 마세요. 감사합니다.